발표 내용은 그 제조기업이 관리해야 되는 프로세스 기능에 있어서 데이터 관점에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하고 MES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에서 MES가 하는 역할, 그 다음 MES 안에 구현되는 그러한 기능들을 어떤 데이터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만들 것이냐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세션에서는 좀 수직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데이터에 대해 얘기를 하면 그 생산 혁신의 역사를 좀 보시면 그 하단에 우리가 앞으로 20-30년 동안 겪게 될 변화는 인류가 지난 200-300년 동안 경험한 것과 맞먹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산업사회의 기술 주기는 농경사회 3000년, 공업사회 300년, 정보화사회 30년, 창조과학사회 3년. 그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제조기업에서는 포엠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람, 설비, 메소드, 작업 방식, 자재, 머티리얼 이 네 가지가 많은 변화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 기계화 혁명 시절의 노동 집약적에서 전기혁명을 통한 대량 생산, 그 다음 정보혁명, 그리고 최근에는 초연결 사회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과 설비 관점에서도 단순한 것들이 점점 더 복잡하게 되었고요. 최종적으로는 사람, 설비들이 협업하고 연계돼서 자동화되고 그것들에 의해서 데이터가 생산되고 활용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메소드 측면에서도 모든 데이터들이 연결되고, 그다음 자재 측면에서도 예전에는 자재 자체가 복잡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제품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자재는 무한히 조달된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공급망이 되게 중요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공급망이 무너져서 지금 거의 예를 들면 저희가 PLC 같은 경우는 지금 주문을 해도 12개월 이상 걸리는 자재가 되었고요. 결국은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연결되어 데이터들이 관리되는 것들이 필요한 데이터의 초연결 시대입니다. 스마트 팩토리하고 MES를 잠깐 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융합연구정책센터에서 정의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요. 조금 길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요약하면 제조 전반의 영역에 혁신 도구로 ICT 기술이 적용되어 QCDS, 퀄리티, 코스트, 딜리버리, 세이프티의 경쟁 우위 확보가 되고 이에 지속적인 유지와 진화가 이루어지는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라고 미라콤 그리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MES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의를 해보면 주문에서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생산에 관한 모든 과정을 최적화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이다 라고 AMR에서 정의를 했고요. 저희 미라콤에서는 공장을 스마트하게 움직이게 하는 기반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반 시스템이다 라고 하면 제조와 관련된 백본에 해당하는 제조의 데이터 플랫폼이 사실은 ME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MES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를 얘기하면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동화, 그리고 정보화, 지능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에는 하나 더 플러스해서 가상화에 대한 것까지 스마트 팩토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관점에서 보면 자층에 보면 제조 현장은 대부분 생산을 하고 있는 공정들이 있습니다. 가공하거나 조립하거나 반응하는 공정들이 있고요. 밑에 지금 전시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신의 그 자동화된 설비들을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생산 과정, 검사 과정, 그리고 투입, 배출, 이송 보관, 해체, 포장까지의 각 공정에서 자동화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동화는 설비에 의한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입니다. 실제 제조 현장에서는 자재가 입고되고 그 자재를 생산 라인에 불출해서 투입하고 생산하고 검사하고 포장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사람과 설비가 조화를 이루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생산 실행,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실행, 자재에 대한 실행, 품질에 대한 실행, 이러한 업무 프로세스들이 현장에서는 설비,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이 MES가 해야 되는 목표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러한 제조 관리 프로세스들, 제조 프로세스와 제조 관리 프로세스는 엄연히 두 개가 다릅니다. 제조를 하는 사람과 설비가 하는 행위들을 제조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제조 관리 프로세스는 그 행위를 관리하는 것들을 제조 관리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조 관리 프로세스와 그것들을 이루는 기능들, 데이터들이 MES 시스템 안에서 관리되는 것이고요. 타 시스템, ERP라든지 기타 운용 중인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 그 다음에 설비 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해서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경고하고 리포팅하는 것이 MES 시스템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스마트 공장 추진단에서도 한 4단계 정도의 그 스마트 공장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미라콤에서는 한 5레벨 정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레벨이 어떠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지금 개념적으로 1레벨에서는 수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 그 다음에 레벨 2에서는 어떠한 시스템들을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적을 수집하는 프로그램, 설비를 관리하는 그 시스템, 이러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분산돼서 무언가 시스템에 의한 관리를 시도하고 있는 단계들을 레벨 2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제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활동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들을 3단계 MES를 통해서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MES 이후에 분석을 하는, 그 다음에 운전 자동화를 하는 그러한 단계로 궁극적으로는 스마트 팩토리가 나아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종이를 통한 사후 이력 관리에 급급하게 되고요. 2단계가 되면 어딘가는 데이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찾기가 조금 어려운, 연결해서 찾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요. 이제 3단계가 되면 통합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하고 통합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4단계 분석해서 재발 방지하고 사전 조치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통합된 데이터들을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단계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레벨 5단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나카의 지식경영에서는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묵지 형태의 지식들이 공동화를 통해서, 공유를 통한 공동화, 그리고 개념을 정의해서 표출화하고 그것들이 전달돼서, 체계를 가지고 전달돼서 연결됨으로 인해서 지식으로 만들어지고 그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전수되어서 내면화되는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기업들에 가보면 제일 고민이 그것입니다. 시스템에 의한 생산을 하지 않고 암묵지에 의한 생산을 하다 보니 숙련된 노동자들이 퇴사를 하는 순간 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 MES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제일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레벨 1에 보시면 암묵지 단계입니다. 작업자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딘가 기록하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공유되지 않는 단계입니다. 암묵지 단계이죠. 그 다음 아까 전에 이야기한 어딘가 기록하고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데이터하고 기록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것들이 전부 연결되는 단계 3단계에 오게 되면 MES 안에 그러한 데이터들이
모두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를 통합해야 되는데 어떻게 통합해야 돼? 제조 현장의 데이터들을 어떤 관점에서 통합해야 돼라고 얘기할 때 5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디지털화를 해야 되고 그것들은 어떠한 표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를 모으는 데 있어서도 표준을 가지고 모으지 않으면 결국은 분석할 때는 전혀 다른 형태의 분석들이 되기 때문에 표준화된 형태로 데이터를 모아야 되고요. 그 다음 데이터는 연결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연결해야 이것들이 분석을 할 때 조금 더 좋은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지,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들은 그것들을 연결시키는 데만도 많은 공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 협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합되어서 데이터가 관리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표준화된 데이터의 저장입니다. 지금도 현장에는 눈으로 보고 읽고 기록하고 키인하고 옮겨 입력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개인 PC에다 넣고요. 어떠한 표준이 없습니다. 개인의 기록 방식. 제가 어떤 회사에 컨설팅을 갔는데 되게 큰 회사입니다. 매출은 한 5조 가까이 하는 회사이고 팀이 20개인데 그 20개가 똑같은 거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절차들이 모두 다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발생을 하고 따로따로는 열심히 일합니다. 따로따로는 열심히 일하는데 생산성은 저하되는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제조 현장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디지털화하고 수집할 거야? 현장의 업무들은 지시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설비보전, 자주검사 이러한 업무에 따라서 즉시 입력을 해야 되고요. 정확하게 입력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편리하게 작업자가 불편하지 않게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지털화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 저희가 설비 6대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비에는 상태 정보도 있고 알람 정보도 있고 생산 정보, 공정 정보, 설비의 이벤트 정보, 레시피 정보들을 6대 정보로 보고 있고요. 6대 정보의 카테고리로 해서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설비 데이터들은 통신 방식의 표준, 그 다음에 데이터의 포맷의 표준, 그 다음 설비에 있는 데이터 메모리에 대한 표준, 그 다음에 수집하는 주기들에 대한 표준을 가지고 수집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들을 회사 DB에 저장해서 누구나 표준과 동일 언어로 된 것들을 협업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디지털 데이터들을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론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면 오입력의 누락 방지도 되고 데이터의 정확도도 높아지고 품질이 높아지고, 이건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데이터의 품질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데이터가 쓰레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쓰레기 데이터가 존재했을 때는 분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 쓰레기 데이터를 분리해내는 작업만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활용하기도 좋아지고 결국은 실시간으로 정보 전달이 되고 이슈에 대한 즉시 대응들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표준화된 방식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 공장은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사의 리소스를 관리하는 ERP서부터 실제 제조 운영단, 현장을 관리하는 그러한 제조 운영단이 있고요. 그 다음 실제 설비로 생산을 하는 경우에는 설비를 제어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러한 스카다나 DCS, HMI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그 하단에는 개별 센서,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간단한 제어 시스템들이 되어 있고요. 현장에서는 작업자가 정해진 작업 방식에 의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장 운영에 대한 표준을 정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비 운전에 대한 표준, 그 다음 그 제어 시스템에 대한 표준, 포행 관점에 현장 실행에 대한 표준들을 정한 다음에 실제로 현장에서 포행 관점에서의 행위들을 했을 때 실행 이력들을 수집하고 제어 이력, 운전 이력,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는 그러한 표준과 체계들을 먼저 만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조 현장의 데이터는 제조 이력, 정방향의 제조 이력과 역방향의 제조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을 구성을 해야 되고요. 모든 것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입고해서 투입하고 가공, 검사, 포장, 출하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들이 지금 보시면 한 단계를 지나가며 입고 단계에는 원재료 정보만 있고 투입이 되고 나면 원재료 정보의 생산 로트, 자재 정보들이 연결이 되고 가공 조립 이후에는 생산 지시, 공정 아이디, 설비 후기, 운전 조건들이 연결이 되고요. 검사가 끝난 이후에는 검사 결과, 포장이 끝난 다음에는 용기 번호, 출하가 될 때는 포장 번호까지 모든 정보들이 연결이 되어서 관리를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연결이 되어야 향후에 데이터를 로트 데이터를 뽑았을 때 그 로트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이 뽑혀 나오게 됩니다. 사실 최근에 그 공장 자동화 그다음에 스마트 공장 추진단에서 개별 기업들의 그 스마트 정보 시스템 MES, POP들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구축을 할 때 이러한 데이터의 연결 관점에서 제조 데이터의 연결 관점에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자재 있고 투입 업무만 데이터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생산에서의 제조 데이터만 남아 있고 포장에선 포장의 데이터만 남아 있고 출하에선 출하 데이터만 남아 있어서 연결이 되지 않아서 무언가 분석하고 개선하고자 해도 개선이 되지 않는 그러한 현상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기 머터리얼이라는 게 자재가 아니라 어떤 물건, 제품이 될 수도 있고요. 자재가 될 수도 있고 그러한 로트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 지시, 설비, 품질, 공정, 자재, 제품 개발 정보들이 모두 다 연결이 촘촘히 연결되어서 관리될 수 있는 구조로 데이터를 설계해야 됩니다. 그다음 협업 관점에서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공정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설비보전 관리에 데이터들이 모두 연결이 되었는데요. 실제로는 제조 실행 시스템만 가지고 공장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만드는 것은 ERP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표준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은 PLM, PDM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PLM에서 만든 봄, 자재, 공정, 제작 표준에 대한 것들이 MES와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ERP의 계획, 실적, 지시, 자재, 그 다음에 설비, 부적합 이러한 것들은 MES에 있는 프로세스, 기능, 데이터와 연계되어서 업무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성해야 됩니다. 전체 통합 관점에서 보면 저기 회사, 공장, 그 다음 제품에 대한 정보, 그 다음 공장을 운영하는 기준 정보, 공정에 대한 라우팅, 공정 정보 등 운영 기준의 데이터들이 존재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운영 기준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 그 운영 기준 데이터 밑에 내려가 보면 운전 기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공정에서의 설비를 운전하는 기준, 품질에 대한 기준, 공정 통제의 기준, 그 다음에 이동, 물류 이동에 대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것들이 실제로 작업이 이루어질 때 현장에서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데이터들이 데이터 통합 관점에서 운영, 운전, 현장의 데이터들이 모두 통합 관리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운영되는 데이터들을 기능적인 관점에서 공장 관리, 자재 관리,
공정 관리, 공정 품질 관리, 제품 품질 관리, 설비 보존, 제조 물류 관리 관점에서 풀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제조와 관련된 생산, 자재, 설비 데이터 수집, 품질, 유틸, 설비 보존에 대한 제조에서 핵심 업무에 대한 것들이 사실 의사결정자가 보는 기준은 KPI입니다. 그 다음 그 KPI 따라서 생산 관리자가 운영 기준들을 만들고요. 그 다음 운전 기준에 의해서 현장 담당자 그리고 작업, 운전하는 방식에 대해 데이터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수직적으로 통합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업무 연계성에 따라 수평 통합,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뷰에 제공됨으로 인해서 MES 중심으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데이터들을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적시 정보 체계가 전달 체계가 만들어지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데이터들을 모으는 데 있어서 사실 여기 보시면 엉망인 데이터를 유용한 것으로 바꾸는 데이터 처리 시간은 데이터 분석 시간을 합한 것보다 많다라고 합니다. 실제 우리가 데이터를 언젠가 쓰겠지라고 모은다고 해서 이걸 잘 꺼낼 수 있느냐? 절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데이터 댐이라고 아까 처음 세션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데이터 댐에다 다 넣고 빼보려 보니까 잘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 넣을 때부터 잘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표준, 지금 말씀드린 표준을 가지고 연결화, 구조, 그리고 통합, 그리고 실시간화해서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을 해야 되고요. 관리하기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러함으로 인해서 사실 데이터가 완전성, 일관성, 정확성, 현재성, 접근성, 유일성 등의 품질이 높은 데이터를, 제조 데이터를 우리가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 품질이 높은 데이터들을 확보가 되어야 실제로 고급 통계 분석이나 빅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디지털 트윈, AR, VR, AI 등의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레벨 4, 5를 가기 위해서는 표준에 의해 잘 수집된 데이터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데이터들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모을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여기 보시면 빙산이죠. 빙산의 하부에 되게 많은 제조 현장에 문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은 100개의 이벤트들이 10개의 마이너한 이슈들을 발생시키고 1개의 대형 사고를 발생시키듯이 이 안에 있는 것들을 가시화해서 우리가 관리할 것들을 끌어올려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데이터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질문하셨던 분이 리스크 관리의 등급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은 사실은 그거에 대해 정의를 해야 될 그 사람들은 그것을 실제로 쓰고 만들어가고 활용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솔루션 업체는 그거의 레벨들을 정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옆에서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러한 데이터들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이러한 데이터들이 필요할지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것은 우리 공장에 운영하고 책임 있게 관리하실 분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조 시스템을 하다 보면 아까 전에 여러 가지 모듈이 있습니다. 생산, 자재, 품질, 그 다음에 설비, 그러한 모듈들이 있는데 전체의 관점에서 최적화의 관점에서 데이터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자재 관점, 생산 관점 다 따로따로 만들게 되면 아까 전에 그 말씀드린 레벨 2의 사일로 시스템뿐이 되지 않습니다. 연결해서 통합해서 최적화되는 관점에서 우리가 데이터들을 정의하고 만들어 가야 되고요. 결국은 여기 그 엘리 골드렛이 얘기한 제약 이론에서 3km로 걷는 거,
3.5km로 걷는 거, 4km로 걷는 세 명이 같이 행군을 할 때 결국은 3km까지 뿐이 못 걷는다라는 거죠. 평균은 3.5km이지만 평균이 아니라 전체의 최적화, 전체의 보틀렉을 찾는 관점에서 데이터를 만들어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 새는 부분은 낮은 부분에서 물이 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최대치는 사실은 낮은 관리 수준의 것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마무리하면 스마트 공장 추진 사업의 한 80%가 MES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조에서 제일 중요한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제조 데이터를 관리하는 백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MES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설비의 데이터들, 설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모여지게 되고요.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품질 분석이라든지 설비 효율이라든지 설비 관리라든지 관제라든지 분석하는 업무들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전사의 시스템인 ERP나 PLM, SCM, APS, CRM, BI 등의 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잘 연결되어서 협업할 때 스마트 팩토리가 완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